교재의 35페이지에 이제 수리 능력에서 이제 자료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먼저 자료 해석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원래 이제 하위 유형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료 해석을 자료 이해, 자료 계산, 자료 변환, 즉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해하는데 중점이 되는 유형과 자료의 이제 계산이 중점이 되는 유형, 그 다음에 자료 변환이 중점이 되는 유형으로 나눠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여러분들 보실 건 이제 그 교재 37페이지죠. 자, 37페이지에 있는 대표 기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보죠. 희수는 조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평가해야 한다. 4명의 조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도, 적극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인데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네요. 3, 2, 3의 가중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이제 한번 써드리면 준비도가 30%고 적극성이 20%,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20%, 의사소통이 3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합이 100%인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봤더니 얘네 넷의 합은 100%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가중평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소 조건 같은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조별 과제를 발표한 사람은 이제 10%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 철령이하고 희진이는 이 나온 총점에다가 10%의 가산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건데 놓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제 상위 득점자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각주, 즉 당구장 표시에 이런 내용을 써줬다는 건 분명히 이 4명의 이 학생 중에서는 4명의 학생 중에서는 반드시 동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점자 중에서는 누구?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이 숫자들을 그냥 가중치를 줘가지고 30%를 직접 계산해서 얘를 이렇게 27점, 그 다음에 16점, 16점, 그 다음에 24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값들을 더해 주시면 여기가 이제 40이 되고 저쪽이 이제 43이 되니까 합쳐서 83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21점, 16점, 그 다음에 20점, 그 다음에 30%니까 24점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계산도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2개 더하면 40점, 2개 더하면 41점이니까 자, 이렇게 8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라면 3, 9, 27이니까 27점에 자, 여기는 16점, 그 다음에 14점, 그 다음에 여기 24점이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얘네 둘이 더하면 30점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51점이니까 드디어 동점자가 나왔네요. 81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4, 그 다음에 여기 18점이 될 거고 자, 여기도 18점이 되고 여기는 21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기가 여기 2개를 더하면 36이고 여기다 24를 더하면 60이고 21을 더하면 8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산을 잘 하시려면 이제 묶어서 좀 계산이 예쁜 숫자들을 무조건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묶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참여했으니까 자, 83점에다가 1.1을 곱하고 특히 가장 안 좋은 건 지금 철형을 다 구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지금 83점까지만 쓰고 멈췄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더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그냥 써놓기만 하신 다음에 비교해서 순서를 정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저는 좀 계산이 쉽기 때문에 한 건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무조건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더군다나 이 83 곱하기 1.1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나머지 것 얘도 마찬가지로 81 곱하기 1.1을 해서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자하고 최저점자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철형이라는 학생은
점수도 높은 데다가 발표까지 참여했으니까 무조건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형이 1등이 되는 거고, 자, 이 희진이라는 친구는, 자, 물론 선택지를 보고서 해도 되는데, 뭐, 워낙에 간단하니까, 자, 여기서 80일이잖아요? 희진이는 80일인데 참여를 했으니까 무조건 얘네 둘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제 영주하고 주희는 뭘 비교하죠? 아까 문제 해결 점수를 비교하자고 했는데, 자, 문제 해결 점수는 누가 더 높냐면 영주가 더 높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최저점이 됩니까? 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제 1번 철형 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계산이 이렇게 직접 곱셈을 한 다음에 덧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합이 이제 100인 거를 좀 보라고 한 게, 이제 평균의 개념, 우리 머릿속에 평균의 개념을 쓰려면 합이 100이어야 돼요. 그 퍼센트가 다르게 되면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라니까. 자, 요거 근데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적극성하고 문제 해결은 똑같이 20%고, 그 다음에 준비도하고 의사소통은 똑같이 30%니까 이렇게 가중치가 똑같은 것들은 점수를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그냥 내도 되니까 철형이의 점수를 같은 애, 즉 준비도하고 의사소통을 평균을 그냥 내면 85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 퍼센트를 제가 써드리면 바로 85점 60%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성하고 문제 해결은 똑같이 80점이니까 80점에 40%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동일한 원리로 영주하고 이제 주희, 희진을 순서를 해봅시다. 자, 영주 같은 경우는 준비도하고 의사소통이 70점하고 80점이니까 자, 평균을 내면 7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80점하고 100점의 평균을 내면 9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을 내면 얼마가 되냐면 85점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으니까 평균을 내면 7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0하고 70의 평균을 내면 75점이 되고 90, 90의 평균을 내면 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제가 이제 어떤 의도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어떤 의도로 설명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가중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중치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분들은 아까 그 계산을 하는데, 자, 공부라고 생각합시다. 가중평균을 쓰는 걸, 이걸 자유롭게 쓰는 게 상당히 문제풀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하고 40%, 다른 말로 하면 3대 2라는 거예요. 비중이 큰 게 영향을 더 주니까 평균은 언제나 이 두 개 크로스한 것만큼 2대 3의 거리만큼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보면 85하고 80은 차이가 몇 점이에요? 5점이죠. 5점인데 3대인데 뒤집으면 2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2, 여기서부터 3인 곳에 평균이 생기니까 이렇게 8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75하고 90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15죠. 15를 3대2, 즉 5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근데 2대 3이니까 여기서부터 6점이 떨어진 거니까 얘는 81점이 됩니다. 자, 85하고 75는 차이가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자, 10점을 3대2, 2대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이 3대2인데 뒤집으면 2대 3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부터 3점을 더해줘야 되니까 6점을 더해줘서 81점이 되겠죠. 81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5하고 90이죠. 자, 75하고 90인데 15점 차이예요. 15점 차이인데, 자, 2를 하면 여기다 6을 더해주는 거고 3을 하면 여기서 9를 빼주는 겁니다. 어쨌든 8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예요. 나중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우리 여러분들이 치르는 이 NCS 시험에서 이 비례식을 활용하는 건 아무리 연습을 하여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숫자가 같은 애들은 뭐가 돼요? 둘이 뭐 동률이라는 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풀어드린 대로 숫자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풀이로 하시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비례식 공부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만 추가 설명할게요. 하나를 가지고. 자, 요거 이제 우리 소금물 같은 데서 했던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80점, 여기가 85점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B가
3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은 크로스 해가지고 2대 3이 되는 곳에 찍힌다. 근데 마치 점수 차이가 5점으로 똑같으니까 여기 얼마? 80.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점수를 좀 잘못 썼군요.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 여기다 놓고 합시다. 점수를 이제 높은 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80, 85가 되니까 이쪽이 60%죠. 그래서 3대 2가 돼서 이렇게 뒤집어서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가 얼마가 되냐면 83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제가 근데 처음에 일부러 암산으로 설명했잖아요. 암산으로 설명하신 거로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대표 문제를 좀 풀어봤고, 이제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문제로 299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료가 상당히 좀 크죠? 자료가 상당히 커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걸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저도 좀 이걸 찍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사실 문제집 상태에서도 길이가 꽤 길어가지고 이게 걱정이다 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고 나니까 꽤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화면이 좀 작더라도 이렇게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2017년입니다. 자, 표 자체가 이제 2017년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2017년 교원 1인당 원화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래 보통 각주를 주고서 이제 이런 걸 구하게 하는 그 문제들도 있고, 또는 이제 기본적인 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교원 1인당 원화수니까 전체 원화의 수를 바로 교원의 수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교원 1인당 원화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시면 되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어디하고 어디죠?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부산광역시의 원화수가 얼마냐면 요 숫자네요. 45,853이고, 그 다음에 교원수가 3,67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교해야 될 게 인천이죠. 자, 인천은 여기에 있으니까 44,009에 3,040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더 적다고 했냐면 부산광역시가 더 적은 거죠. 인천광역시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치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죠. 무슨 말이냐면 3042하고 44,009를 생각하면, 자, 이게 뭐 15 정도를 곱하면 이거보다 좀 크겠죠. 그러니까 대략 15에 가까운 수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해설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얘가 이제 근사값을 구해보면 14.5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요건 지금 보면 3,670이고 얘가 45,000이니까, 자, 3,000에 15배가 4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672가 붙었으니까 훨씬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얘가 더 비율상으로는 크다라고 시험 시간에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배수를 보시면 이렇게 12.5배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가 됩니까? 이제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이제 바로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이제 좀 방법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자, 이제 분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분수를 비교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분수 비교할 때는 가급적이면 숫자가 작은 애들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분수 값이 아니라 분모 분자 자체 값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비교해 봅시다. 자, 인천의 숫자가 얼마냐면 3,040이야. 자, 인천이 3,040이고 위에가 44,00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제 부산을 보자고 그랬죠, 아까? 자, 부산이 이렇게 되니까, 자, 부산은 3,670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45,853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비교하실 때 쓸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제 뭐 문제마다 모든 방법을 다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를 더 풀다가
이제 동일하게 푸는 방법이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풀 때 이 방법은 좀 자세하게 좀 체크해 두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비교하는데 분자하고 분모를 따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모가 지금 얼마냐면 3040이고 자, 분자가 얼마냐면 672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거는 어느 정도 증가했죠? 어느 정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근사값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요거에 20%면 여기에 20%면 얼마냐면 한 608 정도 돼요. 근데 요 차이가 608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20% 이상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는 지금 44,000이니까 여기에 10%가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4,400이에요. 10%가 4,400인데 이걸 더하면 48,000이나 되니까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쪽은 10% 미만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분모는 20% 이상 증가했고, 자, 분모는 20% 이상 증가했고, 분자는 10% 미만 증가했으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조금 쉬운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 이렇게 100분의 100이라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값은 1이죠, 약분하면. 자, 근데 요 분모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냐면, 대략적으로 120이 된 거고, 분자는 110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분모는 20%가 증가했고 분자는 10%가 증가했죠. 자, 그런데 이거는 1보다 작고 얘는 1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모가 얼만큼 증가했고 분자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따로따로 비교해서 해주실 수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그냥 직접 판단하는 게 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힘들면 이 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래 거는 좀 지우고 여기다 다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뭘로 한 거냐면 비율 수치, 즉 상대 수치예요. 상대 수치. 비율 수치 또는 상대 수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비율로, 그러니까 즉 20% 이상 커졌고 분자는 비율로 10% 미만 커졌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수치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건 또 다음에 또 살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분수를 비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실 땐 한번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좋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게 숙달을 하셔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시면서 어차피 이거분의 이거, 즉 요거를 분수를 제가 A분의 B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비교할 게 B분의 A랑 D분의 C를 비교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가 안 보이면 이렇게. 자, 여러분들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로 보이시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땐 어차피 얘네 둘 다 분모로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바로 20%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쪽에서 바로 10% 미만이구나 라고 하시면 시험 시간에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땐 이렇게 분모를, 그러니까 분수를 만들어서 분모 비교하고 분자 비교하는 걸 따로 하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부터는 저 수치 상태에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선택지를 좀 한번 해결을 했어요. 자, 1번 선택지를 이렇게 해결해서 자,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교원수의 합은 서울특별시의 교원수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얼마냐면 7092번이에요. 근데 어디 보라 그랬죠? 다음에 대구죠. 자, 대구는 얼마냐면 자, 대구, 광주, 대전이니까 자, 대구의 교원수는 3002, 그 다음에 광주가 1976, 그 다음에 대전이 1976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렵진 않네요. 여기가 7000명이 넘는데 자, 얘네들을 지금 보시면 자, 얘네들은 2000보다 작죠. 근데 요거는 3000에 2명밖에 추가를 안 하니까 자, 얘네들의 값은 7000보다 작을 거니까 자, 서울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합이 서울특별시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니까 자, 이것도 이제 학급당 원화수니까 우리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평균의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분수식이 나온다. 바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뭐뭐당 이렇게 나오면 아, 평균이구나. 자, 평균이라는 건
표에서 뭐로 나온다? 분수로 나온다. 이게 딱 떨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급당 원화수니까, 자, 원화수는 그대로겠죠? 근데 학급이니까 이제 여기가 들어가겠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도시가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자, 서울은 4,360 학급에 원화수가 88,987이고, 자, 그 다음에 부산이죠? 자, 부산은 2,085에 45,853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어떤 이런 풀이의 방법이라는 게 한 가지를 배우면 그걸 무조건 쓴다. 또 어떤 문제가 어떤 하나로 풀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모든 걸 익히신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시면 우선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수 비교가 되면 좋아요. 그냥 이걸 딱 보고서 얘네들의 배수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얘네가 배수가 제가 이제 선택지를 보고, 해설을 보고 정확하게 써드린 거예요. 이게 대략 20.4배래요. 그 다음에 이게 22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요걸 보니까 얘는 대략 8만, 여기 870이잖아요. 2배 하면 870인데 얘는 889니까 20배를 좀 넘어요. 근데 여긴 지금 보시면 이게 2배 해봤자 이제 416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45,000이니까 458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죠. 2배보다. 20배, 그러니까 20배보다 큰 게 되니까 22배 정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빠르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게 우리 사람마다 수리적 감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무조건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비교할 땐 가급적이면 작은 걸 써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먼저 써주면 2085에 45,853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써주시면 4,360분에 88,987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비교 또 해봅시다. 자, 보니까 벌써 나오죠. 이쪽은 이 자릿수를 비교했을 때 2배가 분명히 넘어요. 하지만 이쪽은 2배를 하면 9가 나와야 되나, 9가. 그러니까 얘는 2배 미만이 되죠. 그러면 분모는 2배 이상 커지고 분자는 2배 미만 커졌으니까 분수는 작아졌다. 자, 1번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누가 더, 자, 요 숫자가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부산이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 자리를 고려해서 바로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자 분모 자리로 들어가는 애들 보니까 너는 2배 이상이구나. 근데 분자 자리로 들어가는 애들 보니까 2배 미만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요게 더 큰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걸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번까지 다 참이 됐습니다. 자, 4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4번은 계산 선택지는 아니지만 별표를 쳐두세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함정 지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유치원 수는 880개로 전국에서 유치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서울의 유치원 수는 880개고, 자, 나머지들 보니까, 자, 부산이 417, 대구가 370, 인천이 430, 광주가 318이고, 대전이 269, 울산이 199니까 가장 많죠. 자, 그래서 4번, 옳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함정에 틀린 분이, 빠진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상식에 기반해서 이런 자료를 해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서울이 가장 많겠죠. 표에서도 가장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서울특별시. 자, 서울하고 나머지 6개
광역시에 대한 자료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무슨 도라든가 무슨 나머지 도들 있죠.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도들이 있는데 그 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함정으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수치상으로도 서울이 가장 크고 나의 상식에도 우리 몸속에는 이제 상식이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서울이 당연히 많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정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1번하고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답이 안 된 거 알 수 있는데 자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실 텐데 자 계산이 좀 약하신 분들은 자 계산이 약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계산을 하자. 자 그것도 좋은 자세지만 자 이 계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계산을 하지 않고 일단 유보를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눈에 바로 안 들어와. 눈에 바로 들어오면 판단을 하시고 안 들어오면 계산을 일단 세모를 하시고 자 이렇게 2번 같은 거 계산 별로 필요 없고 자 4번 같은 경우도 계산이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근데 4번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4번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1번,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9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 해석의 핵심은 모든 선택지를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계산이 복잡한 선택지는 우선적으로 건너뛰는 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답은 찾았지만 한번 공부니까 5번도 한번 봅시다. 2017년 대구광역시의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화수는 광주광역시의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화수예요. 자, 이런 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구는 사립이에요. 자, 대구는 사립인데 광주는 공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대구는 사립이라고 했으니까 자, 대구의 사립이 어디예요? 사립유치원은 요 자리네요. 자, 대구의 사립이 저기고 광주는 공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를 읽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학급당 원화수죠. 그럼 학급이 여기 대구는 지금 얼마가 됩니까? 162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32,5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는 239분의 4379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여기에 이제 봉착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근데 얘는 그래도 이게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1624분의 32,521을 해야지 정확하게 구하는데 이렇게 먼저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거 보니까 32 여기 16을 20배 하면 30이 되고 24를 하면 480인데 여기 52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0배를 넘는구나. 자,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자, 잘 보이게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너는 20배를 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가서 중요한 게 얘를 보시면서 얘가 몇 배? 제가 해설을 보니까 이게 18.3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 얘가 20배를 넘어. 그러면 얘를 18.3배인가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 너도 20배가 넘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곱하게 되면 자, 앞자리만 보시면 어차피 46. 근데 여기는 4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0배가 안 되는구나. 따라서 누가 더 크다? 대구의 사립이 더 크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분수를 써서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1번, 3번하고 반복적인 과정이니까 더 써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제 4번인 거를 찾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요 수업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설명은 이제 앞으로 동일하게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그때 문제가 나오면 바로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비율입니다. 자, 비율로 즉 비율 수치 예를 들어서 몇 배 또는 몇 퍼센트가 커졌다. 그 다음에 분자도 따로 비율 수치로 비교해서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수치로 비교해서 분모가 더 많이 변했다면 분수는 더 작아진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필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이해하시면 절대 안 헷갈려요. 분모가 더 많이 변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고 분자가 더 많이 변했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래서
분모가 더 많이 변하면 분수는 작아지고 분자가 더 많이 변하면 분모는 커진다. 이걸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수 비교를 할 때 속도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랑 저랑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절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